분양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분양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 30% 감면 사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았는데 시장도 안 좋고 가격도 떨어지고 근데 전매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전매도 안 되고 근데 이 분양 회사에서 이제 잔금 치를 때가 되니까 야, 너 잔금 치러. 근데 내가 돈이 없어. 시장도 안 좋고 가격도 떨어졌어. 근데 잔금을 못 치르면은 그렇죠. 분양사가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러면 너희들 잔금 못 치르면 이 계약 취소야라고 했는데 이러면은 분양받은 사람이 굉장히 억울할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 사례는 어떻게 또 대처가 될 수 있는지 또 한번 설명을 좀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도 사실은 이거 판결문으로 보면 쉽게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면 돌아버립니다. 이해 하나도 못해요. 이게 사실은 저희는 이 사건의 2심을 맡은 거예요. 2심 항소심. 항소심. 근데 1심에서 좀 나름대로 부동산 쪽에서는 유명한 변호사님이 이분들을 이제 소송을 맡으셔서 하셨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냐면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22년도쯤에 분양받으신 분들. 여기는 오피스텔이었는데 예. 김포 쪽에다가 이걸 받으셨는데 가격이 예. 오피스텔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약금 처음에 뭐 7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만 걸어놓고 있으면 나중에 분양될 때쯤 되면 올라서 전매를 해가지고 돈을 좀 받을 생각이었겠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수익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분양도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률도 이제 거의 뭐 100%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팔리지도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하락하니까 이분들은 내가 이거를 잔금을 치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결국은 잔금을 못 냈어요. 시행사가 잔금 안 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계약을 없애버리는 거죠. 해제? 예. 해제인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하나는 그 만약에 잔금을 안 냈을 때 분양사에서 무조건 계약 해지를 하지 않습니다. 수분양자의 재산 상태를 봐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없는 사람 같으면 네. 분양 계약을 해제해요. 그리고 해제. 계약금을 몰취해. 너 그러면 돈 낼 능력 없으면 그냥 너 잔금도 안 냈으니까 계약 해제한다. 그리고 계약은 없었던 걸로 해. 그 사람이 냈던 계약금 있잖아요. 그걸 몰취해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아파트는 그 오피스텔은 다른 사람한테 팔어. 그게 나니까. 아무리 분양가가 낮더라도 내가 그냥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게 더 나은 거야. 어차피 이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해도 없으니까. 이미 낸 돈은 있고 그렇죠. 받을 돈은 불가능해 보이고. 그러니까. 예. 근데 만약에 그분이 남자고 등기부를 떼보니까 강남과 청담동이야. 그렇지 있어. 예. 그러면 그리고 의사야. 그렇죠. 그러면 계약 해지 안 하죠. 계속 잔금 내놓으라고 소송하죠. 그러니까 시행사에서는 나름대로 그분들의 자력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로. 그래서 만약에 잔금이 낼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 이분들은 중도금 대출이자 있잖아요. 네. 중도금 대출이자가 처음에는 다 무이자인 줄 알잖아요. 무이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무이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시행사나 시행사에서 돈을 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주는 거죠. 네. 입주 기간 전까지만 내주고 있는 거고 네. 입주 기간이 지정일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당신들이 내 분양받은 사람은 이자도 내야 되고 잔금도 내야 돼. 이것처럼 오피스텔 가격이 떨어지면 잔금을 못 내잖아요. 그렇죠. 이자도 체납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이자를 따박따박 내고 있네. 그러면 시행사에서 볼 땐 이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네. 넌 내가 끝까지 간다. 그건 잔금 청구 소송 들어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 근데 좀 그렇네요. 예. 일단은 어떤 사람이 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는 이제 선택지가 달라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잘 선택해서 우리가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나가지고 이번에는 이 사람이 진짜 중도금 이자를 안 내네. 네. 그리고 체납 상태가 좀 복잡해져요. 그러면 이거 진짜 없는 사람 같으면 계약 해제를 하는 거. 해제. 그러면서 계약 해지가 아니라 해제를 해서 그 차이 좀 알려주세요. 해지와 해제의 차이. 계약 해지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어려운 얘기지만 계약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 계약을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어떤 계약이냐면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은 이미 살고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장래를 향해서 계약을 해제시키기가 어려워. 네. 왜냐면 이미 살았으니까. 그렇죠. 돈도 다 납부했으니까. 나 오늘부터 안 살아. 내일부터 안 살아는 장래를 향해서 계약을 소멸시키는 건 해지. 원상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약을 다 소멸시키는 거는 해제. 과거부터 시점이면 해제. 그렇죠. 그다음 미래의 시점에 뭔가 머물러 있으면 해지. 그렇죠.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네요. 돈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데 네. 그러면 시행사에서 계약을 해제하면서 어떤 걸 하냐면 중도금 납부 이자 있잖아요. 네. 이분이 연체하고 있는 거 그거를 대납합니다. 왜냐하면 금융권에다가 지급 보증을 해놔요 시행사가.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급 보증을 해놨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면서 대위 변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위 변제를 해줘.
그리고 나면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수분양자들한테 어떤 소송이 들어왔냐? 당신들 계약금 몰치 다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 나한테 안 준 게 뭐냐면 중도금 이자 내가 대신 납부해 준 거 있잖아요. 아, 무이자인 줄 알았는데 대신 납부해 줬으니까. 대신 납부해 준 거 쭉 그거 납부해 준 것도 계약 해제됐으니까 무이자도 없었던 게 된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내놔라고 소송 들어온 거예요. 몇백 명한테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실제로 위임을 받아서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네. 1심은 우리가 안 했는데 네. 근데 이분들이 다 졌어. 요약을 하면 이거네요. 계약금도 몰치당하게 됐고 이 사람이 무이자로 중도금을 내는 줄 알았는데 그 무이자 중도금 낸 게 아니라 일단은 시행사에서 다 이자 다 내고 그렇죠. 너희들 이제 이자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내야 되는데 이것까지 우리한테 다 그렇지. 내라.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요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이게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을 제가 맡은 거예요. 이승태 변호사님. 그래서 이분들이 1심에 다 져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런데 무슨 잠깐만요. 주장을 했었는지 한번 더 볼까요? 네. 이분들이 아까랑 똑같은 주장을 했어. 홍보할 때 이렇게 분양이 된 거야. 음. 여기에다가 분양계약 홍보지에 보시면 분양 마감 앞자에다가 대형 건설회사 이름을 땄어. 현대, 삼성, 뭐 만약에 DL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뒤에다 이름을 붙이는 거지. 현대 뭐뭐뭐뭐 해가지고 현대가 분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광고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사유들, 그다음에 수익률이 몇 프로다, 뭐 그 분양률이 거의 마감이다, 분양 마감 뭐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한 걸 갖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라도 잡고 들어가서 계약을 취소시키려고 해서 기망, 고지 의무 위반. 너네 그리고 나한테 이거게 분양 마감 이건 적극적으로 나를 기망한 거 아니냐. 다 붙여놨는데 다 기각됐어요. 아, 적법하다고 본 거네요. 그리고 다 적법한 광고다. 근데 그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상거래에서는 기망과 과장 광고 사이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상인이 거짓말하는 건 당연하다. 근데 그게 기망의 수준까지 못 왔다. 그래서 대부분 졌어. 다 졌어. 참 이게 법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렇죠. 사실은 그런 경우 많거든요. 광고할 때 야 이거 수익률 20% 난대. 그렇죠. 30% 난대. 이거 마감되고 이거 끝이야. 이러면 이거 나는 기망이라 보거든요. 왜냐면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믿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에서는 그거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판사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증거가 없어요. 입증 자료가 없네. 왜냐하면 우리가 분양 대행사한테 갔는데 어떤 아가씨가 이거 20% 나와요 그랬는데 그 사람 이름도 몰라 우리는 그냥 김양이야. 명함도 안 받아. 김양 아가씨 이거 뭐 진짜 그래요? 네 이러고 찍지 그 사람 누군지도 몰라. 네. 그리고 나중에 찾으면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없네. 한 몇 년 있다가 그치. 증거를 찾을 수가 없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판단하는 거랑 법에서 판단하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1심 판결문을 보고 또 상대편 변호사가 우리랑 비슷비슷한 로펌에서 온 거야. 근데 다지고 와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가면 100% 집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도금은 분명히 무이자였지만 누가 낸 거였어요? 시행사가 냈죠. 중도금을 납부한 사람. 납부한 사람은 우리 수분양자가 냈죠. 수분양자가 냈어요. 네. 누구를 통해서 냈냐면 바로 그냥 은행에서 직접 줬어. 그래도 내 돈이잖아. 내 돈이지. 결국은 이자도 납으로 내리는 거잖아요. 시행사에서는. 그렇죠. 자기네들이 무이자라고 해놓고 이자도 자기들이 납으로 내라는 건데 다시 네 돈이니까.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걔네가 아파트 짓고 오피스텔 지은 돈은 내가 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었는데. 그러네요. 그렇죠? 내가 내 명의를 빌려줬지만은 내 돈을 활용한 거는 공사비로 들어갔네. 그렇죠. 걔네가 나한테 3억짜리면은 10% 계약금은 3천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만약에 70%를 갖다가 만약에 중도금으로 했다고 쳐봐요. 네. 대출로. 그러면 3억짜리에서 그럼 2억 천이잖아. 그렇죠. 2억 천은 지가 받아가지고 그걸로 자재 사가지고 공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공사를 한 거죠. 그러면 네. 그걸로 이득 받네? 그러네요. 그 중도금으로 공사를 했네. 그렇죠. 그 생산성을 늘렸네. 늘렸네? 그거 만약에 내가 안 줬으면 지가 어디서 대출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내가 줬던 분양계 해제됐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소급적으로 없어진 거라 그랬잖아요. 네. 내가 줬던 중도금도 다 돌려받고 은행이 지가 갚았다는 거야 결국. 그러면 나중에 은행에 갚았지만 날 통해서 갚은 거잖아. 내 돈을. 그렇죠. 그러면 또 내 돈 갖고 집 쳤으니까 그 200명이면 얼마야? 400억이잖아요. 와. 야 이자 내놔. 그랬더니 갑자기 시행사에서는 1심에서 나오지도 않았던 주장이 변호사가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빡빡 우기다가 네. 결국은 법원에서 다 돌려줘야 되네. 와. 그래서 항소심에서 결국은 중도금에 대한 이자 상사 이율만큼 6%를 다 돌려줘라라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승소를 한 거예요. 이제 이자를 갚았잖아요. 우선은 그 갚은 비율보다 더 높은 거예요. 6%.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목이 30%를 감액한 사례다라고 얘기 나온 게 이분들이 줘야 될 금액이 만약에 2천만 원씩이었어. 근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600만 원씩은 다 깎은 거예요. 대출 이자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요. 중도금 금액이 큰 경우 20억짜리 이런 거. 그 중에 중도금이 70%야.
은행으로 들어갔어. 14억이네 그러면. 그게 더 커요. 그거에 대한 이자 6%가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대위 변제해 주는 것보다 더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진짜. 네네. 이해 가시죠? 예 이해 갔습니다. 완벽하게 갔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쉽게 해주신 변호사님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이제 요약을 하면은 오피스텔이 2022년도에 분양을 한 거면은 굉장히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래도 시장이 좀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한 마음으로 그냥 사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분도. 근데 이제 잔금을 못 치르면 내 재산이 또 빼앗기는 거고 그렇죠. 계약금 자체도 몰수가 되는 건데 거기에 플러스 이자금까지 내라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열받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거를 패소를 했어 1심에서. 근데 항소심에서 이 돈은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빌렸지만은 네가 이 돈을 이용해서 공사를 했네. 그렇죠. 그 공사한 거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너희들이 책임이 있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한마디로 그거네요. 내 돈 공짜로 써서 집 지었으니까 그 부당 이득, 권한 없이 받은 이득이 있으니까 그거 돌려줘라. 야,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소송도 잘못된 거를 우리가 뭐 변호한다 이런 문제보다는 되게 창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거 보니까는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은. 그냥 내가 내 명의로만 계약을 한 거지 이거를 활용했다라는 측면에서 누가 봤을까. 기둥만 보이지 전문가 어떻게 보였을까. 그렇죠. 예, 그 생각이 드니까 야 이 사례들이 참 창의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저는 이 분양대금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는 소송을 벌써 십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받아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그 소송을 많이 했는데 어쩔 때는 그런 문제가 안 생겨. 집값이 좋을 때는. 아니 그냥 중도금 무슨 계약을 해제 서로 안 하려고 그러지. 그렇죠. 이거 하면 돈 그러니까 버는데. 그런데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땐 많이 나오는 문제고 이럴 때는 꼭 짚어봐야 되는 문제다. 이 법이요. 이런 분들이 상담을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동글동글하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1심에서 본인들이 다 이긴다고 생각해서 그러고 왔잖아요. 근데 1심 변호사가 동글동글하게 받아주는 거야. 아이 괜찮아 이거 이길 한번 수 있을 해봅시다. 거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 졌잖아요. 아, 이런 게 아까도 마찬가지야. 다른 사건들 뭐 기둥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변호사가 위로해주기도 하고, 아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기분은 좋지. 판결에서 지잖아. 결과로 말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변호사는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냉철해야 돼요. 이걸 정말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거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점이잖아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지금 잘 보이고 사탕 발림하고 굉장히 이골록 소장님이 소개시켜줬다고 해서 정말 잘해줘서 그냥 기분 푸근하게 하면 뭐해. 1년 있다가 기분이 아주 더러워졌는데 다 져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처음에 보수적으로 보고 오히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건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해서 가도 질 수도 있지. 그렇지 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처음에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질 수도 있지 말은 하지만 내가 닥치면 지는 변호사는 용납 안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막상 그래도 얘기를 했는데 왜 저? 그렇죠. 왜죠? 당신이 이긴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리고 뭐야 이걸 옥선생님 소개시켜줬는데 지는 변호사 소개시켜줬네? 여기 세 명 속에 다 졌어.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렇지.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항상 냉철하게 봐야 돼요. 음. 그래서 안 되는 거는 냉정하게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변호사가 더 좋은 변호사다. 좋은 대신 변호사다. 몰라서 안 된다고 하면 나쁜 변호사고 알면서 안 된다고 하는 그 변호사가 더 좋은 변호사일 수 있어요. 그래 무조건 이제 이게 수임료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우리한테 오는 것 때문에 일단은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이거 1인당 50만 원씩 받았던 소송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라 진 소송에서도 그러면 200명이면 그게 얼마입니까? 엄청나네요. 그래서 다수 당사자 소송들이 생각보다 많은 돈을 변호사 벌죠. 그렇죠. 근데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장담 못 하는 거예요. 패소해도 돈을 버는 거죠. 패소해도 1억 버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일단은 승소와 상관없이 패소든 승소든 변호사는 수임료를 받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끌고 가는 게 중요하겠네. 끝까지 그렇지. 끌고 그래서 가서. 무조건 처음에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제가 판례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한번 이겨볼 수 있겠습니다. 달콤하지. 이길 수 있다는데. 근데 진짜 진심이냐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길 수 있느냐? 그때 왜 못 이기냐고 얘기할 때 이건 제가 볼 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지. 질 가능성이 있다.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한번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